서울 마포구의 한 낡은 빌라 앞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채 무거운 비닐봉지를 두 손에 가득 들고 느린 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옥순 할머니, 그녀는 매일 아침 이 빌라 3층에 올라와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왔다. 문 열어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요. 할머니가 찾는 아들 민수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치매라는 잔인한 병이 한 어머니에게 어떤 선물을, 아니 어떤 저주를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김옥순 할머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할머니와 남편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존재였죠. 민수가 5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때로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들만은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왔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20살 민수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던 그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튼 채, 허리가 굽은 채, 그래도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효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도 매주 할머니를 찾아왔고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민수 앞으로 저축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쓰라고, 집 살 때 보태라고. 그런데 민수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살 거야. 엄마가 제일 좋은데 뭐. 30이 넘어도 40이 가까워져도 민수는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의 고집이 여간 센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50살이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는 3달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떠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효도 많이 못해서. 병상에 누워 말라가던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이야. 민수는 2달을 버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들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떼어내려 해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최근 일들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하고 방금 만난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들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민수는 여전히 40살이었습니다. 혼자 빌라에서 살면서 회사를 다니는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매일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혼자 살면서 제대로 못 먹을 텐데. 할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 재료를 사서 정성껏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그리고 그것들을 싸서 민수가 살았던 빌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월세를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없이도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 때문에, 아니 이제는 치매 때문에 그 집을 비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쓰레기 문제로 다투기도 하는 이 각박한 도시에서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오셨어요? 2층에 사는 젊은 엄마가 계단에서 할머니를 만나면 물었습니다. 민수가 갈비찜 좋아하거든. 오늘은 갈비찜 해왔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젊은 엄마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할머니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름 폭염에도 겨울 한파에도 할머니는 민수의 집 앞에 음식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문 앞에는 음식이 쌓였습니다. 할머니가 놓고 간 음식들이 썩어가고 동네 고양이들이 뜯어먹고 그래도 할머니는 다음 날 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2층 젊은 엄마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할머니가 놓고 간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벌레가 꼬이고 악취가 나면 다른 주민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녀는 조용히 할머니가 가고 난 후에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가 잘 먹었나 봐요. 어느 날 할머니가 깨끗해진 문 앞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엄마는 울컥했습니다. 거짓말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할머니. 잘 드셨대요. 맛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다음에는 뭘 해올지 중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젊은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치매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집도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일쑤였습니다. 어디 사세요? 민수네 가야 해요. 우리 민수밥 굶겼어요. 할머니를 돌보던 조카가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고 위험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요양원에 가기 전날 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민수의 집에 갔습니다. 조카가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음식을 문 앞에 놓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문 열어라. 조카는 뒤에서 지켜보다가 견딜 수 없어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민수 형은 안 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잠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한,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수 여기 있어. 바빠서 문 못 열어주는 거야. 할머니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간 후에도 할머니는 매일 민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밥 안 먹었는데 어떡하지? 민수 회사 잘 다니고 있을까? 요양보호사들은 할머니를 달래며 네, 잘 드셨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민수에 대한 집착만은 여전했습니다. 어떤 날은 요양원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수 밥 해줘야 하는데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카는 매주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조카를 알아볼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할머니의 눈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민수가 말이야,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는지 알아? 동네 강아지들한테 자기 빵 다 나눠주고. 할머니는 수십 번도 더한 이야기를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조카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행복해하는 유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다고. 조카가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철이요. 조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밥 못 챙겨줘서.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민철이에요. 알아. 민철이. 우리 민수 좀 찾아봐줘. 요즘 연락이 없네. 조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찾아볼게요. 민수 형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안도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빌라 2층에 젊은 엄마도 왔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민수 씨 만나셨죠? 보고 싶으셨죠?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잠꼬대로 민수야, 엄마 간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조카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민수를 위해 만든 음식들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메뉴, 그리고 한 줄 메모. 2021년 3월 5일, 된장찌개. 민수가 잘 먹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 6일, 불고기. 민수 건강했으면. 2021년 3월 7일, 김치찌개. 민수가 행복했으면. 매일매일 3년 동안 할머니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카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의 빌라는 정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 이상 그 방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문 앞 구석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군대에 있을 때, 대학교에 다닐 때, 회사에 다닐 때 할머니가 써서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편지들을 모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봤어. 다음에 오면 해줄게.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바란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똑같은 내용이 수백 통의 편지에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말, 건강하라는 말, 그리고 음식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민수의 책상 서랍에서는 또 다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준 용돈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둔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붙은 메모. 엄마 요양원 비용. 엄마를 위해.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위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치매 할머니와 죽은 아들의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슬픈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할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기억을, 현재를, 현실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치매는 할머니에게 선물도 주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믿음. 매일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행복.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 어쩌면 그것이 할머니의 뇌가 선택한 자기 방어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뇌가 스스로를 속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어머니로서 할 일이 있다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타까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였고 그것이 할머니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의 환상을 지켜준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현실보다 따뜻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가 이미 떠난 자식을 부르고 돌아가신 배우자를 기다리고 없어진 집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그분은 안 계세요라고 현실을 말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곧 오실 거예요라고 따뜻한 거짓말을 해줘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많은 것을 잊었지만 아들을 사랑한다는 감정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할머니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들었고 음식을 만들게 했고 계단을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까요? 아마도 사랑일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 김옥순 할머니는 이제 민수를 만났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 민수야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수가 대답할 겁니다. 네, 엄마.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머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입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어머니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 할머니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것. 당신은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셨나요?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물었나요?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랑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자주, 많이, 지금 당장.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밥을 해주세요. 음식은 사랑의 언어니까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김옥순 할머니, 그리고 아들 민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그리고 민수 당신도 효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두 분 모두 이제 편히 쉬세요.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하세요.